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유앤타로입니다. 오늘 주제가요. 여러분의 진짜 속마음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일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독특한 특징이 나오거나 결정적인 특징, 그것이 두 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특징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뭐 되게 뻔하게 이런 다 맞을 것만한 이야기보다는 타로가 짚어주는 그 직관적인 메시지들 위주로 제가 해석을 깔끔하게 해드릴 테니까 아, 누구겠구나. 그리고 이런 이유로 여러분의 속마음이 궁금하다.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짚어 드릴 건데요. 이거는 내 개인의 상황마다 제너럴이기 때문에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사람이 다 다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것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대입을 해주셔야 될 거라는 거. 그거는 이제 꼭 해주셔야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실 그래요. 뭐, 뭐, 지금 너 무슨 생각할까? 내가 궁금한 너의 속마음, 이런 거 다 좋은데, 나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나? 나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것도 사실 되게 흥미로운 주제거든요? 그리고 왜 궁금하지? 이런 느낌.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궁금증을 좀 해소시켜 드리고자 찾아왔어요. 결국은 또 나에 대한 이야기, 또 들어가야 이게 또 타로 보는 재미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썸네일에 그 끌리는 카드 선택하라고 하죠. 그 끌리는 카드가 결국에는 내 마음 상태를 대변해 주기도 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왜 끌렸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신 분들도 있겠죠. 아, 뭐 저런 색상이 예뻐서, 그림이 예뻐서. 근데 속으로 들어가 봤을 때 그 메시지, 이 오라클 카드는 다 메시지를 품고 있어요. 담고 있어요. 왜 이 카드가 먼저 눈에 들어와서 이 주제에 하필 이 카드를 고르게 됐는지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나서 오늘의 주제를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 카드에 왜 끌렸는지 오늘의 여러분의 무의식, 지금의 무의식을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는 게 제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끌리는 카드, 눈에 딱 보시고 제일 먼저 끌리는 카드나 다시 눈을 감았을 때 떠오르는 카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카드를 뽑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래도 상관없고요. 하여간 나와 만나게 된 이 썸네일 카드에 대한 여러분의 무의식 읽으면서 주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타임라인 번호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 2, 3, 4, 5번입니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분들 리딩 들어갈 거예요. 핵심만 딱딱 요점을 잡아서 제가 리딩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이 카드에 끌린 이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무시하실 필요가 없고, 무시하시면 안 되고, 내가 왜 오늘 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아이의 카드가 끌렸을까? 이 주제도 주제지만, 자, 이 카드는요, 보통 여러분의 삶 있죠. 여러분의 지금 인생, 나의 삶. 이것을 신나게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배워가야 될 때,
나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번 분들은 내가 내 삶을 재밌게 좀 신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셨으면 해요. 그런 방법을 알아내는 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시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드 이제 주제를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일단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과 진짜 폭풍 같은 시간, 관계를 보냈다라고 나와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너무 궁금해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이 관계를 망친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뒤늦게 안 거죠. 이 관계에서 내가 너무나 고집불통이었고 내가 너무 좀 잔인했다면 잔인하고 내가 너무 융통성 없었고 내가 너무 너의 말을 안 들어줬고 내가 너를 내 발로 복을 찬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몰랐던 것들을 지금은 알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친 거예요. 심적으로 굉장히 지쳤다고 나오고 있고요. 이 사람이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이 사람의 겉으로 보여지는 게 뭐 SNS가 될 수도 있겠고, 이 사람의 가정이나 뭐 가족 아니면 뭐 솔로다, 홀로 있다라고 한다면 뭐 그냥 혼자여도 보여지는 삶은 완벽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정작 본인은 이 마음 안에 뭔가가 좀 남아있는 그 약간 그 꺼림칙한 뭔가가 계속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뭔가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나는 잘 보여야만 하는 거죠.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보여줘야 하는 내 모습들이 완성되어야만 하는 것에 집착을 하면서 모두를 떠나보내게 한 것 같아. 그 중에 여러분에 대한 기억이 커요. 왜? 그 중에서도 여러분을 이 사람은 조금 각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완성되어야만 하는 추구해야만 하는 것에 집중하느라 떠나보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도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있었겠죠. 여러분에게 유독 모질게 했다거나 여러분에게 유독 좀 가차 없었다거나 여러분에게 유독 함부로 했다고 생각하는 본인의 그 어떤 모먼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는 좀 쉬어야만 하는 때, 내가 이젠 조금 멈추고 돌아봐야만 하는 때, 이때가 온 거죠. 휴식을 통해 내가 장전해야 하는 어떤 때가 왔는데 이 시간 속을 천천히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겼는데 이때를 돌아보다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궁금한 거예요. 나를 용서했을까? 나에 대한 기억은 어떨까? 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얘는 나를 원망할까? 얘는 내가 얘한테 모지게 굴었다고 생각할까? 자기가 그냥 나를 포기하고 떠나간 거라고 생각할까? 얘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게 행복한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할까? 저거 행복한 척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까? 이런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궁금해 한다기보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마음이 궁금해. 아, 어떤 마음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그냥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속마음보다 나를 어떤 식으로 생각할까? 얘는 지금 이게 다 진짜라고 생각할까? 아닐까? 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할까? 아닐까?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에게 본인이 비춰지는 모습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의 속마음을 궁금해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속마음을 궁금해하면서도 본인의 마음이 지옥이에요. 아직도 놓지 못해요. 사실 이 사람이 과연 쉴 수 있을까요? 그 본인의 완성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폭풍이에요. 이 사람은 하루하루가 폭풍이에요. 근데 내 마음을 궁금해하는 이유는 본인이 찔리는 게 있을 거예요. 뭔가 놓친 것들이 있고 찔리는 게 있고 생각나는 어떤 그 순간순간들이 있고 그걸 생각나게 하는 어떠한 영향을 지금 받고 있고
특별히 애정했던 게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게 애증의 관계든 뭐든 간에 여러분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속마음이 너무 궁금한 거죠. 왜냐면 본인도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그 당시에 본인이 여러분에게 줬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본인이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에 여러분에게 줬던 어떤 게 돌이켜보니까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기분이었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얘 나한테 어떤 감정이었을까 그때. 이런 느낌으로. 얘는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랬을까? 이런 느낌인 거죠. 이 사람이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말 못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차단을 했거나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할 감이 되지 못해요, 사실. 그럴 용기가 없어요. 차라리 피할 거예요. 이 시기엔 그래요. 이 사람은 마주할 용기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아셨죠?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선 2번 분들 리딩 들어갈게요. 제가 오늘 2번 분들이 뽑은 카드, 왜 이 카드가 눈에 들어왔는지 먼저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죠. 이 카드는요, 여러분, 이 소년, 오리를 끌고 가고 있는 막 이 귀여운 소년 있죠. 이 소년이 나올 때에는 보통 여러분의 웃음을 좀 사람들과 많이 공유하고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 나오는 카드예요. 저는 이번 분들이 요즘 들어 잘 안 웃는다. 요즘 들어 웃음이 줄어들었다. 요즘 들어 좀 시큰둥하다. 예전 같으면 이런 것에도 그냥 유머러스하게 넘길 수 있었는데 내가 요즘 들어 너무 예민해진다. 하나도 안 웃기다. 무관심하다. 오히려 무반응 있죠. 약간 무감각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카드가 여러분 무의식에 끌린 이유는 여러분은 분명히 웃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웃어야지만 내 웃음이 내 삶의 공유가 될 때, 그때 여러분의 삶 자체가 굉장히 즐겁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즐겁게까지는 아니라도 지금 당신이 웃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나오는 카드가 여러분의 오늘 눈을 사로잡은 겁니다. 자, 주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궁금해하는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보다 권위가 높거나 권위가 높거나 자리가 좀 높은 위치에 있거나 상사거나 뭐 부모님이거나 나보다 나이가 많은 그냥 뭐 전 연인이었다거나 뭐 현재 뭐 연인이든 뭐든, 그러니까 좀 약간 이 사람이 내 연인인데 이 사람의 회사에서의 위치가 높다거나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좀 위치가 일단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궁금해한다. 이 사람의 직업 자체도 누군가를 관리하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좀 고용해서 본인이 뭔가 이렇게 좀
일을 준다던가 하는 식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래갖고 본인이 뛰고 막 발로 뛰고 벌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고, 이 사람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을, 속마음을 궁금해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한 번쯤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자기가 욕심이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상처를 받았느냐? 자신 딴에는 마음을 줬다고 해요. 여러분한테. 근데 자기가 봐도 그 마음들 있죠. 그 마음들이 너무 많아. 담긴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막상 뭐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고백을 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 마음속에는 꼭 너가 아니어도 난 만날 사람이 많아라고 했다거나, 그러니까 두 분이 약간 바뀌었을 수도 있다. 저는 이거 변수가 조금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을 했는데 상대가 여러분 아닌 다른 사람들도 놓치기 싫어서 마음을 못 받아줬다거나, 꼭 고백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쓰고 용기를 내고 손을 건네고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을 표현했는데 이 사람이 막 이것저것 생각이 너무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챙겨야 할 사람도 많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여러분의 마음을 소홀히 했다던가, 그게 바뀌어서 나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상대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고 뭔가 이렇게 했었던 사람인데, 여러분은 이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들 생각하기 바쁘거나 이 사람 말고도 생각해야 되거나 해야 될 것들이, 마음에 담아둔 것들이 많았거나,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주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서 오는 상처,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조금 겹쳐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사실 상대 쪽에서 여러분에게 그랬던 감정이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받은 상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지금은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이게 역으로 해석이 된다. 오늘 제가 2번 분들은 조금 예외를 둘게요. 2번 분들 중에 만약에 이거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 원래는 상황 이거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2번 분들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음 줬는데 상대방이 뚜렷하게 뭔가를 액션을 주지 못해서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고, 상대는 이제 그걸 아는 거죠. 그걸 알다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까지 마음 줬던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마음 표현하고 이렇게 잘하고 잘해줬던 사람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생각나는 거죠. 아픈 거죠, 마음이. 그런 겁니다. 마음이 아파서 궁금한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이거는 본인이 행복해서 여러분 궁금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여러분이 막 즐거워 보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서 궁금한 것도 아니고, 그때 그냥 내 마음이 좀 아파서, 지금 유독 아파서, 그리고 여러분이 아팠을까봐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지금 막 좀 밀려온다. 아직 씻겨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보면 제가 봤을 땐 후폭풍에 가까운 느낌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다만 제가 이번 분들한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은 그럼 어떠세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 속마음 갖고 있다니까 됐네요. 알면 됐네요. 이러나요? 아니면 그러면 연락이라도 닿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나나요? 카드로 보는 조언점에서 상대는 여러분의 마음이 궁금하고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미성숙하다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런 걸로 인해서 두 분이 다시 만나게 된다거나, 다시 뭔가 관계를 이어간다거나, 서로 뭔가 오해를 풀려고 혹은 이렇게 좀 그래 보려고 다시 좀 잘해본다거나 할 때 또다시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 안에서의 역할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번 분들이 이 리딩을 대리만족으로, 당연히 타로 제너럴 리딩을 대리만족으로 듣는 분들 많으세요. 그치만 실제 내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 카드가 주는 메시지가 나에게 나왔다는 거, 그 우연은 그냥 단순한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운명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 안에서 이 메시지가 와닿았다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여기서 진짜 대리만족하고 안녕 하시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이 관계 안에서의 역할이 변하지 않아요. 지금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리고 이 사람은 감정이 굉장히 미숙한 사람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2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3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 분들, 먼저 제가 오늘 이 카드, 여러분이 뽑으신 썸네일 카드가 왜 여러분에게 유독 끌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풀이를 해드리고 주제 리딩 들어가기로 했죠. 이거 중요해요. 그림에 따라 내 마음이 반영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내가 뭐 주사에 굴려서 정말 뽑았다 라고 하더라도 왜 하필 이 그림이 꽂혔는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카드는요, 되게 이렇게 해맑게 나무 위에서 이렇게 막 마치 무슨 손그네 타듯이, 그쵸? 있는 밝은 소녀인데요. 이 카드가 나올 때에는 보통 적절한 순간, 그러니까 가끔은이 포인트인데, 가끔은 적절한 순간이 올 때까지 그냥 서성거리기만 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연인 때문에 고통을 받든 사랑 때문에 고통을 받든 내가 뭔가 풀리지 않은 내 마음의 응어리 때문에 고통을 받든 가끔은 그것을 다 파헤치고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마주하려고 그러고 답을 찾으려고 그러고 뭐라도 해보려고 막 할 때보다 일단 3번 분들 같은 경우에 아주 가끔은 적절한 순간, 그 어느 순간, 그게 해결되어지는 어떤 순간이든 해소가 되는 어떤 순간이든 끝이 나는 어떤 순간이든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그냥 서성거리기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든 상황의 주변에서 꼭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뭔가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아마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의 무의식이 이 카드를 끌어당긴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를 들어가야겠죠?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의 속마음을 궁금해하는 사람,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타로를 봐요. 그쵸? 왜냐? 여러 가지겠죠. 그 사람과 직접 말을 할 수 없다든지, 뭐 나한테는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로는 어떤지 보고 싶다든지 그런 것들일 거예요. 아마 너무나 복잡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할 수도 있는 이야기죠. 자,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좀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 자체가 되게 급해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여러분도 지나친 욕심에 의해서 만났던 관계다. 우리의 욕망이 충돌해 보여요. 상대방은 꾸준히 그 자리에 아직도 있다라고 해요. 그게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이 언제든지 상대방한테 연락을 하면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번호가 그대로라거나 그 회사가 그대로라거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거나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겠죠. 내 친구들과 내 아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의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여러분의 마음이 궁금해졌을 수 있겠죠. 두 분은 겹쳐있는 지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둘이 서로 알게 된 같은 모임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할 만큼 했지만 나름대로 내 욕심이 있었어요. 좀 더 뭔가 이렇게 아쉬운 뭔가 계속 미련이 있는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여러분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떨치진 못해요. 뭔가 아쉽거든요. 되게 많이.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과 연은 그러니까 지금 이어오고 있는 인연이라면 사실 여러분은 이 사람에 대한 신경을 잘 못 쓸 거예요, 아마.
이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 여유가 없거든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엔 지금 이 관계가 이어져 있는 관계라면 차라리 좀 도움을 받거나 여러분이 어떤 문제들이 차례차례대로 해결이 되고 나서 이 사람과 만나는 게 맞지. 지금은 여러분도 이 사람도 서로의 욕망, 서로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서로 이게 마음을 진심으로 소통하고 내비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전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여러분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게 바빠 보인다고 나오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보는 여러분이 너무 바빠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엔 이미 자신이 아니고도 되게 많은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다 여러분을 향해 있는 것만 같아요. 근데 자신이 옛날에 했던 과거의 행동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좀 내 욕심 좀 챙기자고 이렇게 했던 것들에 약간의 미련이나 아쉬움, 그리고 그 인연을 그때 그렇게 해버렸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게 있어서 자꾸 뒤를 밟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눈에 띄고,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건 뭐냐, 결국 SNS가 있던 어떤 뭔가가 있겠죠, 그쵸? 여러분을 보게 되는데, 카톡이 됐건 뭐가 됐건 여러분이 되게 바빠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마치 완성된 그림처럼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 눈에는. 그러다 보니 자신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화해를 하고 싶건 용서를 구하고 싶건 너랑 나랑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싶던 뭘 하고 싶던 간에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여러분 속마음 되게 궁금할 거예요. 나한테 그때 왜 그랬는지. 이 사람 딴에도 궁금해요. 너는 그러면 나한텐 그때 왜 그랬는지. 그쵸? 근데 두 분이 되게 바쁘고 정신없는 이런 타이밍에 두 분이 만났었던 것 같아요. 아주 딱 단시간에 확 끌렸다가 확 멀어진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성실히 본인의 역할에 임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끔씩 생각나는,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갑작스러웠고 갑자기 끊겼고 갑자기 뭔가가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좀 순조롭게 진행되어가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기대했었던 건 그럴지 몰라도,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해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살고 있는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여러분의 일의 진행 흐름도 굉장히 궁금해한다. 이것도 조금 의외의 포인트인데, 뭐 좋아해서 궁금하다 이것도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이 일은 자리 잡아 있는지,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한다. 지금은 뭐 하고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한다 라는 겁니다. 그게 조금 의외의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3번 분들이 좀 내 케이스에 대입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그때 당시에도 제대로 못 물어봤고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하긴 여러분이 너무 바빠 보이고 대화를 하고 뭘 감정을 나눌 게 없어요. 두 분은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 관계가 감정을 나누면서 이렇게 나눌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알게 된 관계던지, 뭐 뭔가 이렇게 섞여 있는 관계던지 뭔지, 우리 둘만 앉아가지고 카페에서 우리 감정 나눌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만 궁금해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는지, 이게 어떻게 이어진 만남인진 몰라도 되게 좀 조금 드라마틱한 만남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분들도 마찬가지죠. 인트로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4번 분들이 왜 이 그림에 꽂혀서 내가 선택을 하게 된 건지 나의 무의식을 먼저 알아보고 주제에 들어간다 라고 했어요. 이 과정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내 무의식을 먼저 통해서 보고 들어가는 게 좋다. 일단 여러분 이 오라클 카드는요. 여러분이 뽑으신 오라클 카드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그냥 직역 그대로 해석하면 뭐 여러분이 꽃을 보고 있다. 이 두 소녀가 지금 아래를 막 보고 있잖아요. 꽃을 꽃 같은 그 어딘가를 꽃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막상 이 소녀들이 보고 있는 곳은 요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꽃, 꽃을 보는 그곳, 꽃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요정들이 마법을 뿌리는 곳이다라는 해석이에요. 이걸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풀이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곳은 결국 마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원해서 바라보든 내가 꽃을 바라볼 때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 요정들이 마법을 부리게 될 것이다. 마법을 뿌리고 있는 곳이다. 라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뭘 보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희망을 찾고 싶은 무의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곳을 바라봤을 때 여기에서 뭔가 마법처럼 이루어졌으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나오는 카드들이고 오늘 주제 들어가 보아야겠죠. 자, 오늘 주제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의 속마음 보다가 우리를 궁금해하는 누군가는 없을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안 그럴까요? 아니 뭐 우리를 궁금해서 타로 보러 가는 사람 한 명이 없겠어요?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모두는 소중한 존재고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소중하게 생각했든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했고 우리를 자신의 삶의 그 주인공의 그 상대 배우로 생각했던 사람은 누군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마음을 궁금해하는 이 사람 누군지 한번 보자면 여러분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했던 사람, 근데 여러분은 좀 밀어냈던 것 같고요. 이 사람 두 분의 관계를 봤을 때 상대방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뭔가 여러분에게 확신을 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에게 확답을 주지 못했지만 여러분에게 마음이 가고 있는 쪽은 맞았어요. 이 사람이 누굴 만나고 있었는데 여러분한테 마음이 갔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가 이상해서 조금 밀어냈든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벌려놓은 일들이 있고 이미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다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막 무리 이씨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나는 그 사업에서 이렇게 속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투자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사업 파트너일 수도 있고요. 일단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요. 여러분을 아직도 생각한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어요. 여러분을 아직도 생각한다. 지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생각했고 지금도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을 만나거나 여러분에게 올인하거나 여러분과 무슨 진지한 관계를 맺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은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자, 사랑의 관점에서 봅시다. 연인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는 결국 지금 연인이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이 좋지만 자기 연인이 있어서 연인을 만나야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레었고 호감 갔던 그 마음은 접고 돌아간 상태. 그러나 사람 일 어떻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대쉬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대한 마음은 접지는 못한 상태라거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너무 궁금하다거나 나와 같은지 아니면 상대가 결혼을 했거나 근데 여러분한테 마음이 있는데 자신은 결혼이 급해서 결혼을 했어야만 했어. 그래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부녀 유부남이니까 나는 자유롭게 연락을 못 하겠죠. 당연히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결혼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 상황이 이러다 보니 내가 지금 연락할 만한 상황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과 멀어지기가 좀 두려워. 완전히 끝난 관계일까? 정말 너는 날 다 잊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걸 직업적으로 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마음에 들었으나 어찌됐건 지금은 여러분과 일을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던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굉장히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왜? 본인은 감정이 좀 있었어요. 이 감정 없을 때는 이런 카드가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어찌됐건 감정이 있고 나서 발걸음을 돌리고 다시 돌아올게. 깨달음의 행맨카드조차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은 아니야. 그치만 언젠가 그 희망 하나로 인해서 내가 지금의 이 고통을 감내할 만해 라는 이 두 가지의 카드 자체가 이 조건이 되기 위해선 마음이나 감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쪽지를 보내거나 연락을 해봤거나 어떤 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여져요. 한 번쯤은.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끝나거나 뭐 다 끝났을 때 그 이후에 한 번쯤은 여러분에게 연락을 했다거나 쪽지를 보냈다거나 뭔가를 해봤다거나 소식을 전해봤다거나 뭔가를 해봤을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 그러나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 묶여있죠? 지금은 못해. 본인이 못하는 걸 알아. 그래서 여러분한테 연락이 올까? 이거는 기다릴만 해. 왜냐? 본인은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본인은 지금 가야 될 길이 여러분이 아니지만 여러분한테 오는 연락은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쵸? 못 이기는 척 반갑게 맞이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핑계를 댈 수도 있겠고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인지 정도는 여러분이 어떤 연락을 해줄지 자체는 이 사람도 가끔 여러분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거의 마지막쯤에선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좀 신중했다, 조심스러웠다, 장기적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볼 때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부담감을 나는 얻어가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이 사람과 대화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간파했을 때 꽤 그렇게 신중하게 내가 뭔가를 이렇게 좀 걸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확 다가가거나 적극적인 답을 주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좋은데도 아닌 척 했다거나 이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마음 되게 궁금할 거예요. 연락을 해볼지 말지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 완벽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아셨죠?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5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5번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맨 먼저 왜 여러분이 이 토끼 두 토끼가 이렇게 입맞춤을 하고 있는 이 카드에 왜 끌렸는지, 그림은 나의 무의식을 대체해주기도 하거든요. 카드를 그림으로 뽑으신 분들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무작위로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5번을 그냥 선택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이 이 카드를 뽑게 됐는지에 대한 오라클 카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주제 들어갈 겁니다. 우선 여러분, 이 오라클 카드의 의미는요, 작은 생명체들이 계속해서 당신을 응원해 왔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 작은 생명체들이 계속해서 당신을 응원해 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왜 이 카드가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려고 했던 것들이 너무 큼지막한 것들이에요. 큰 성과,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대단한 어떤 업적, 내 대단한 어떤 목표나 계획도 내가 예를 들어 다이어트 갑자기 10kg 감량을 목표로 해. 1, 2kg 빠진 거, 이건 아니야. 더 해야 돼.
나 계속 일을 해. 이만큼 벌어야 돼. 아, 저축 이만큼 한 거,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저축 더 해야 돼. 나 더 안 써야 돼. 아니면 더 모아야 돼. 더 써야 돼. 나 이 정도로는 만족 안 돼. 나 더 달라져야 돼. 이런 것들 있죠. 나 일 더 해야 돼. 아, 나 이것만 하고 내가 고작 잠이 든다고? 성공하려면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하려는 어떤 프로젝트나 그게 뭐 집에 대한 관련 어떤 투자나 뭐나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 집은 돼야 돼. 이것 정도는 돼야 돼. 너무나 큰 것들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내 곁에 있던 작은 생명체들, 작은 생명체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의 일상에 대입을 해봤을 때 뭐 지나가는 꽃이 나를 응원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내가 너무나 당연히 숨쉬고 있는 이 공간이나 바람이나 내가 나가면 얼마든지 쬐을 수 있는 햇빛이나 여러 가지 것들, 내가 앉아있는 이 의자나 내가 마시는 물이나 이런 모든 것에도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뭐 그래요. 의자 물에 뭐 생명이 없다고 칩시다. 의자 물을 만든 사람은 생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모든 것들 대부분이 저는 근데 이게 자연이라고 보고요. 작은 생명체들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면 모든 것들에 생명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은 늘 당신 곁에서 당신을 응원해오고 있었다는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결국 작은 것들 너무 당연하게 터부시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좀 멀리 해도 돼요. 너무 큰 걸 보느라 이 작은 것들의 응원은 여러분이 아마 별로 와닿지 않으셨을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내게 너무 당연한 것들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5번 분들이 이 영상에 끌린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주제를 볼게요. 오늘 주제 자체가 여러분의 속마음을 궁금해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이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는 단절된 관계가 맞아요. 지금 현재 단절이 되어 있고, 서로가 새 출발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관계지, 다시 우리가 만날까라고 생각하는 관계는 아니에요. 만약에 재회를 생각하셨거나, 혹시 그래도 내가 생각하고 있던 뭐 화해를 하고 싶던 친구, 멀리 떨어진 친구, 혹은 내가 재회하고 싶었던 어떤 전 연인,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봤다면 단호하게 말씀드리건데 여러분 무의식에 솔직해지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말해보세요. 정말 이 사람하고 나를 궁금해하는 것 같은 어떤 사람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아마 누굴까 궁금해서 왔다기보단 나 이제 새 출발할 준비 다 됐고 나 이제 지나간 거 안 봐. 나 과거 안 봐. 나한테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난 앞만 볼 거야. 나 지나간 것들 그래 다 이제 연연하지 않을 거야. 나 옛날에 힘들었던 거 그래 다 이제 그건 거기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혹시나 싶었던 그 누군가는 나를 어떻게 아직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실 건데요. 그 과거는 절대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앞가림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장기적으로 지금 세우시는 계획,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만나야 할 친구들과 주변 사람, 연인이 있어요. 앞으로 없다면 생기실 거고요. 과거의 그 사람과 나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을 궁금해하는 이유는 정말 본인과 이제 인연이 정말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아니고도 친구 사이로 대입한다면 여러분과 또 다른 친구를 이렇게 같이 아는 친구가 있거나 어떤 좀 안 좋다고 하면은 이게 양다리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고심하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선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막 이랬던 상황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상대방의 특징으로는. 두 사람과 동시에 연락을 하고 있었다거나 뭐 장거리 커플이었다거나 뭐 다 해당은 됩니다. 제너럴이다 보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다면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다리였던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결국엔 여러분과 또 다른 누군가의 어떤 양다리가 꼭 아니더라도 썸이더라도 맞잖아요. 우리가 그 누군가를 선택할 때 만나보고 선택하잖아요. 연락해보고.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새 출발을 해고 하는 쪽에 좀 더 기울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의 어떤 집착은 할 수가 없었겠죠. 그 두 분은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나오는데 상대는 이게 완전히 끝났다기보단 나중을 위해서 잠깐 끊어진 관계라고 생각했을 확률이 높은데요.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컨디션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이 사람도 본인 나름대로는 이제 이 끊어진 관계, 두 분은 관계가 끊겼어요. 여러분. 연락한다고 쉽게 연락하고 재미 볼 사이가 아니에요. 연락한다고 누구 하나 반갑고 아무렇지 않게 야 오늘 뭐해 뭐 먹었어 이런 거 얘기할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어도 멀리 떨어진 누구여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 뭐 비즈니스 관계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지만 두 분은 관계가 끊긴 게 맞아요. 그 상대는 아직까지도 어떤 미련이 있었고 여러분을 붙잡을지 말지에 대한 게 있었지만 이거는 지금만 아니고 나중엔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이어질지 몰라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새 출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상대 또한 그 여러분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느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제 또 다른 시작, 뭔가를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새로운 것들을 각자 다른 길로 가거든요. 두 분이 지금. 그러고 있으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그때 걔는 나랑 같은 마음이었을까? 이 5번 여러분들이. 그때 5번 여러분들은 나랑 같은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상대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연애를 시작하든 뭐 결혼을 하든 뭐 사업을 시작하든 일을 하든 뭔가 어떤 타지에서 타지 여행을 하든 뭐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하고의 어떤 잘 맞았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그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데에 있어서 걱정 반, 설레임 반, 두려움 반이라서 여러분들의 이런 가끔의 어떤 밝고 순수하고 약간 천진난만하고 무조건 일단 잘 될 거야. 일단 이건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했었던 어떤 그런 것들도 되게 좀 약간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이 되게 새롭게 시작하는 게 이 사람에게는 이미 느껴지고 있고 본인도 우리 갈 길은 서로 다르다고 느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응원이나 여러분의 어떤 밝았던 모습이나 이런 것이 본인에게는 지금 조금 용기로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독 더 생각나는. 그리고 이 사람은 특히나 여러분 쉬고 싶을 때 번아웃 왔을 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때, 몸이 아플 때 여러분이 더 생각났다라고 해요. 그랬다는 건 여러분이 뭔가를 정말 진심으로 잘 해줄 거나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빚을 진 것이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5번 분들도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